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자, 해당 영상은 이제 오늘 좀 지수 조정이 나오긴 나왔죠. 그래가지고 코스닥 1.6% 최근에 좀 없었죠. 거의 뭐 1.6% 큰 건 아니지만 이제 목요일. 근데 목요일은 시장이 꽤 괜찮았거든요. 제 기억에는 로봇주들 중심으로 갖다 막 움직일 수 있었던 좀 탄탄한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꽤나 좀 괜찮았어요. 그리고 그 외에는 뭐 1%뭐 이런 거 있기는 한데 최근 뭐 한 2주, 3주 안에는 오늘 같은 체감은 뭐 체감이라는 건 아무래도 각자 좀 다르니까 근데 제 기준에는 최근 시장에서는 오늘처럼 좀 오늘 좀 하락이 있네 이렇게 좀 와닿았던 그런 시장은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인지 뭐 하락장의 시작, 조정장의 시작 아닌가 이런 거를 좀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서 제가 설명드리는 이 내용은 이제 절대적인 정답은 아니에요. 뭐 미래 예측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생각하는 그런 시장 조정에 대해서 뭐 봐야 될 포인트들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게 지금 뭐 하락장, 조정장의 시작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조금 더 밀릴 수는 있어. 하지만 그게 조정장이라던가 하락장, 시작이라기보다는 나오면은 오히려 현금 있으신 분들한테는 이번에 뭐 하락 좀 더 나오고 조정 좀 더 나오고 하는 거는 꽤 괜찮은 뒤에 또 이제 단기 반등 이런 걸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장의 하락 정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 뭐 하락 조정장, 하락장 이런 거의 스타트랑은 지금은 좀 거리는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리고 하락장이랑 뭐 하락 조정 그다음에 이제 폭락장 그 다음에 하락장, 뭐 조정장 여기다 뭐 조정이라고 넣어둘게요. 그래서 급락, 폭락 이런 장이랑 하락장, 조정장 요거랑은 좀 급은 다르죠. 당연히 시장에서 개인들이 수없이 많이 계좌 박살나는 건 이제 폭락장 왔을 때 그리고 요거는 단기적으로 RSI 보통은 과매도를 동반을 합니다. 보통 30도 넘어서 한 20 구간 20에서 한 15 이쯤 가면은 위에서 좀 사고 미수, 신용 이런 분들 싹 다 반대매매 나오거든요. 반대매매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기는 해요. RSI가 뭐 한 15에서 20 정도까지 밀리면은 근데 지금 이제 구간은 뭐 15, 20까지 뭐 30 밑으로 내려가기에는 좀 거리는 여기서 밀리면은 저는 움직임이 나올 수는 있기는 한데 지금 구간이 막 엄청 높고 그러지는 않아요. 최근에 시장이 어정쩡한 구간에서 올랐다가 내렸다가 계속 반복 시간 옆으로 흘러가는 일자와 함께 하락과 상승이 좀 반복이 된 상태이다 보니까 시장이 엄청 과열하고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시장이 여기서 횡보를 하고 있다는 건 뭘까요? 큰 흐름에서 이 구간이죠. 좀 크게 보면은 뭐 950, 875. 뭐 저는 코스닥 기준으로 좀 잘 보니까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을 좀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요 안에서 크게 봤을 때는 그냥 오르고 내리고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밀리더라도 지금 밑에 120선도 또 따라 올라오기 때문에 요 앞에서처럼 또 지지해 줄지 그런 것도 봐야 되고 그래서 이게 오늘은 체감이 좀 센데 하락장 시작인가 이럴 수 있기는 한데 지수를 조금 거리를 두고 볼 때는 요 구간에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다는 거는 아직은 시황에서 엄청 큰 변동성, 뭐 상승이든 하락이든 어디 한 방향으로 좀 프레셔를 넣을 만한 뭐 이벤트라던가 움직임들 그런 게 안 나온다는 가정하에는 이 구간에서는 지금 그냥 매수세랑 매도세가 공존을 한다는 거죠. 단기적으로 좀 밀리더라도 밀리니까 매수세 들어오고 매수세 좀 과하다 싶으니까 매도세 들어오고 근데 그 안에서 매수 매도 왔다 갔다 같이 해요 지금 그 부분 그래서 그냥 그냥 지수만 차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상승이든 하락이든 방향을 좀 잡았다라고 보기에는 애매하기는 해요. 그리고 폭락장은 RSI 과매도를 동반을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시장을 지금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이게 진짜 내일 갑자기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모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폭락장, 급락장은 뭐가 있을까요? 얘네는 개인들이 투매를 할 수밖에 없는 겁에 질려가지고 공포 플러스 밀릴 만큼 밀리고 거기서 이제 반대매매 그런 식의 매도세
결국 주가가 하락한다는 건 매도세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주식 지수 하락 이런 것들은 다 매도가 막 이어져서 종목들이 밀리고, 종목들이 밀리니까 그 평균치 지수가 밀리고, 지수 밀리니까 그거 보면서 지수 안 좋네 하면서 또 툼에 나오고, 이런 흐름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건데, 거기서 폭락장을 불러일으킬 때는 시장의 투심이 최악이어야 합니다. 그냥 누가 뒤에서 툭 등만 건드려도 놀라가지고 우악 하면서 막 놀라가지고 팔아 제끼는, 내가 들고 있는 종목 어떤 거 샀는데 한 2% 밀리면은, 아니면 한 3% 밀리면은 으악 하고도 이거 냅두다가 20% 갈 것 같아 하락, 이런 겁먹는 시장, 그리고 그런 시장의 투심을 최악으로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죠? 임팩트 있는 악재예요. 악재예요. 뭐 사실 급락장 정도 표현하려면은 뭐 가장 임팩트 있는 거는 당연히 이제 코로나 급락 2020년, 21년 요때 그 돈 들어오기 전에 그 전 시장, 그런 것들, 그때 코로나 때문에 왜 하락이 나왔죠? 코로나 때 요런 하락 나왔잖아요. 단기 구간에 진짜로 요때 순식간에 30%를 2주 만에 빼버렸습니다. 이거 여기서 신용 들고 있던 사람들 요 정도면은 웬만한 종목이면은 다 반대매매 나오거든요. 이 정도면은 그 전에 눈치 채고서 뭐 여기서 좀 손절 자를 거 잘라놓고 밑에서 사는 분들 아니면은 거의 다 싹 다 반대매매 나와요. 이 구간 특히 최저점에서 마이너스 이때 13% 활용 정점을 찍어줬죠. 그 다음에 이제 저점 만들고 유유히 약 올리면서 올라갔는데, 요런 하락이 나오려면 이때 코로나, 왜? 이 당시에 뉴스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기업이 망한다, 이런 식의 공포 불러일으키는 뉴스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왜 망할까? 망할 수도 있다. 자연스럽게 코로나 때문에 봉쇄, 기업들 봉쇄하고, 그리고 국가별로도 봉쇄하고, 저 코로나 처음에 이제 국가별로도 막 비행기 못 날아다니고 그랬죠. 노선 막고, 그런 것들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 물품을 팔아야 되는데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사람도 없어. 해외 수출해야 되는데 해외 수출 물품을 해외로 옮길 방법도 없어. 국가에서 서로 차단해.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기업에 손해가고 이익을 창출 못하니까 기업들이 망할 거다. 그래서 이런 것들 공포감을 베이스로 갖다가 뭐 날마다 시장 보면은 어디 기업 막 뭐 하고서 뭐 코로나로 갔다가 뭐 전 세계 힘들 거다 막 이런 식으로 막 공포 뉴스들 막 덧대죠. 그리고 그게 더하고 더해져가지고 시장의 투심이 툭 건드리면은 으악 하고 소리 지르는, 비명 지르는 그런 시장을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폭락장이나 이제 급락하는 장, RSI 좀 과매도까지 밀릴 때는 뭐라도 건덕지, 뭐 코로나는 좀 엄청 뭐 10년에 한 번 오는 그 정도 임팩트이긴 했는데, 그런 게 아니더라도 시장에서 중간중간 과매도는 나오거든요. 보시면은 이렇게 하다가도 중간중간 밀려요. 이렇게 좀 밀리는 구간도 꽤 있어요. 1년에 한 2번이든 3번이든 그런 움직임이 있을 때는 보통은 뭔가 코로나까지는 아니어도 시장의 투심을 밑받아치게 만들 수 있는, 뭐 중국, 뭐 헝다라던가 아니면은 뭐 미중 갈등이 좀 극대화돼가지고 뭐 전쟁 일어날 것처럼, 혹은 작년에 이제 러시아, 뭐 나토 뭐 들어오면은 뭐 핵 쏜다 만다 뭐 핵 뭐 전술핵 뭐 얘기 나올 때마다 그런 식으로, 아니면은 뭐 중소은행들 요번에 뭐 휘청거리면서 그런 거 이제 파산, 근데 그게 이제 도미노 파산으로 갈 수 있다, 이런 것들, 무언가 임팩트 있는 악재가 있어야 돼요. 그냥 멀쩡한 지금 시장에서 지금 이거 급락장 간다, 백날 첫날 해봤자 지수에 대해서는 그런 좀 딱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거 조금 조심해야 되겠는데, 이거는 진짜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갖다가 와닿을 수 있는 악재 뉴스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게 없으면은 폭락장 급락장은 이유 없이 좀 가지는 않겠죠. 그래서 보통 이런 거는 시장의 투심이 좀 최악이 돼야 되고, 시장의 투심이 최악이 되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 어떻게 보면 가장 메인 조건은 이런 악재가 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 이게 있냐라고 생각했을 때 그런 건 없거든요. 오늘 뭐 러시아 그건 있었어요. 그 나토 전쟁 참여하면은 뭐 핵 쏠 거다 뭐 이런 내용도 있기는 한데, 그런 거는 아직 뭐 반응은 안 한 것 같고, 그래서 폭락장 급락장은 만약에 뒤에 뭐 내일 갑자기
뭐 러시아에서 뭐 핵 쐈다, 뭐 나토 뭐 참전해가지고 뭐 핵 쐈다 이런 뉴스 나오면은 거기서는 이거는 좀 조심해야겠는데? 라는 생각으로 바로 좀 전환을 할 필요는 있겠죠. 대신에 지금은 그런 건 없다. 대신에 우리나라 측에서는 그건 있습니다. 뭐 PF 발이라던가 뭐 코로나 시즌 대출 뭐 그런 것도 뉴스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뭐 대출 관련해가지고 뭐 한번 뭐 부동산 이런 것들에서 좀 터지나 그런 것들을 볼 필요는 있지만 아직 그런 뉴스가 그냥 수면 위로 갖다 제대로 부각이 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뉴스는 없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거 뉴스가 없기 때문에 이건 배제하고 그러면 하락장이나 조정장으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요거는 뭐 좀 더 생각을 해봐야죠. 결국 하락장을 진짜 딱 초입에서 와 이거 하락 갈 거야 그리고 지금부터 지수 20%더 밀릴 거야 이렇게 딱 캐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사실. 없어요. 여기저기 증권사 애널분들 뭐 해가지고 그분들 매일 이런 거 보잖아요. 뭐 지수 뭐 시장 흐름에 대해서. 하지만 현실적으로 못을 받고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분들도 엄청 많이 틀려요. 즉 중요한 건 이제 대응이랑 추적, 트래킹인 건데 기본적으로 하락장이나 조정장이 나오려면은 일단은 지수가 하락한다, 조정이 나온다라는 거는 영향이 가는 거는 시장의 투심을 계속 갉아먹기는 합니다. 갉아먹기는 합니다. 지수가 날마다 찔끔찔끔 막 1%, 2%, 1.5%, 1%, 1% 이렇게 밀린다고 해볼게요. 한 달 정도 밀렸어. 그러면 어떻게 돼 있을까요? 시장 투심. 당연히 안 좋겠죠. 한 달 내내 뭔가 처음에 한 1주, 2주는 긴가민가 할 수 있어요. 지수 오늘 1%또 밀렸네. 0.5% 밀렸네. 1% 또 밀렸네. 밀렸네. 이게 쌓이고 쌓이니까 뭐야 지수 왜 이렇게 많이 밀렸지? 그리고 그런 게 쌓이면은 그 장 중간에서도 매매를 하는 입장에서도 뭐가 좀 어느 순간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데이를 매일 하시는 분들은 좀 느끼실 텐데 시장이 어느 순간 뭐가 좀 이상한데 삐그덕 하는데 잘 안 맞는데 이런 감각이 오는 날이 있어요. 반대로 시장이 왜 이렇게 좋지? 뭐 이상하게 주도주 좋아 보이는 종목들 좀 탄탄한 종목들 계속 나오네. 왜 이렇게 좋지? 이런 느낌. 그리고 그런 느낌을 받고 그 이후의 시장에서 움직임이 극명하게 갈리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 같은 경우 주도주 왜 이러지? 시장 테마가 꽤나 괜찮네? 이러다가 로봇들부터 해가지고 AI들 막 해가지고 날마다 탄탄하게 한 1, 2주 정도 됐잖아요. 뭐 포스코 DX부터 해가지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등등 유진 로봇도 그렇고 막 시장이 꽤 좋아요. 주도 테마 주도 종목이 계속 있으니까 제가 지금 최근 포인트로 말씀드렸던 게 그거죠. 시장이 여기서 지수가 뭐 좀 빠지고 상승하고는 그렇게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그날 세력주 테마주 매매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뭐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이면 지수에 좀 영향을 받죠. 하지만 그게 아니고 우리는 세력주 매매를 하는 입장인데 시장의 투심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투심을 키워줄 수 있는 주도주나 테마주, 탄탄한 테마, 이건 딱 봤을 때 매매하기 좋아. 그런 식의 테마가 등장을 하냐 마냐인데 지금 시장은 아직까지는 최근까지는 오늘은 조금 아닌데 최근까지는 계속 그런 느낌이 있었죠. 시장 좋네. 주도 괜찮은 종목도 계속 있고 매매하기 좋은 시장 계속 이어졌어요. 근데 그런 게 점점 항상 주식시장이라는 게 또 계속 막 좋고 그러진 않다 보니까 좋은 시장이 있으면 또 안 좋은 시장도 있고 또 안 좋은 시장에 시장 뭐 이렇게 하면 돈 벌 수 있나 싶으면 또 어느 순간 또 좋은 시장 찾아와요. 그런 것들. 근데 지금은 시장의 투심 막 계속 갉아먹을 정도까지 오늘 이제 처음이거든요. 저는 요 최근 몇 주 안에 오늘은 살짝은 좀 애매한데 느낌을 받았어요. 장중에 이제 뭐 매매하는 거는 각자 뭐 스킬이라던가 아니면은 좋아하는 뭐 종목 선정 그 다음에 이제 뭐 매매 방식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기는 한데 오늘 저는 데이 매매에서 최근 몇 주 만에 살짝은 애매한데 오늘 시장은 자 대신에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은 시장이 그냥 이건 뭐 지수가 아니라 그냥 시장에 대해서 좀 좋고 나쁨을 표현한 척도라고 생각을 할게요. 시장이 그냥 날마다 좋은 종목들 계속 나와. 그래서 계속 매매하기 좋았는데 지금 오늘 뭐 느낌이 이상해. 조금 안 좋았어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그냥 이 하락 오늘 좀 안 좋았어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계속 안 좋아질 거야 이 생각이 아니라 오늘 안 좋았는데 아직은 요 최근에 좋았던 그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한 번에 죽지는 않거든요. 어떤 느낌이냐, 대장주 주도주는 한 번에 못 죽는다 이거랑 똑같아요. 시장이 좀 좋을 때도 한 번에 죽으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악재 뉴스를 동반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없다면 한 번에 죽기보다는 죽는 것 같다가도 돌려줄 수도 있고, 돌려주는 움직임이 보통은 나오죠. 돌려죽더라도 돌려주고 죽어요. 다시 밀려. 아니면은 죽는 줄 알았는데 돌리면서 다시 쫄쫄쫄 하더니 다시 돌려. 그 움직임에 대해서는 예측은 뭐 이런 거 그냥 다양하게 좀 생각을 해두면 좋지만 결국 중요한 건 이 며칠 구간을 트래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오늘 시장 좀 안 좋았으니까 무조건 안 좋아질 거야 이게 아니라 오늘 조금 애매했는데 안 좋았던 것 같은데 이게 며칠 더 이어지냐, 뭐 하루 이틀 3일 막 이렇게 이어지면은 뭐가 될 수 있죠? 시장 참여자들도 투심, 오늘 시장이 며칠 전부터 계속 안 좋네? 그게 누적이 되는 거예요. 데미지가 하루, 이틀, 3일, 4일. 그러면은 사람들도 생각을 하겠죠. 아, 이거 시장 안 좋네. 그리고 그 심리가 모여서 투심 계속 점점 더 악화되고 그러면은 이게 점점 쫄쫄쫄쫄 또 흘러내려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아직은 뭐 오늘은 그렇기는 한데 좀 주도주들 아직은 좀 더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최소한 한 2, 3일 정도는 더 봐야 되고 뭐 지수 관점, 차트 관점에서는 당연히 밑에 120선도 있기 때문에 여기 버텨주는지, 그 다음에 뭐 대표격으로 지수 끌고 내려가는 데는 지금 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있죠. 코스피는 반도체가 있고 그 다음에 코스닥은 오늘 밀릴 만한 이유가 있긴 있었죠. 2차전지가 일단은 힘이 쭉 빠졌잖아요. 에코프로부터 해가지고 얘네가 뭐 오늘 ETF 얘기도 있고 하던데 오늘 좀 조정이 나왔어요. 이런 것들도 영향이 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각 지수별로 좀 대표하는 기업들 그리고 대표하는 섹터, 즉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차전지가 무게감이 꽤 있죠. 에코프로 시리즈부터 해가지고 포스코 계열도 그렇고 뭐 해가지고 좀 일단은 코스닥 2차전지의 좀 대표 대장주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그 업종이 힘이 빠진다면 뭐 어제는 테슬라가 좀 좋았지만 테슬라가 뭐 갑자기 뭐 또 악재로 갔다 뭐 마이너스 10% 막 20% 간다고 치면은 그러면은 코스닥 2차전지 주들도 그거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지수에 대해서 좀 더 힘 빠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 즉 각 지수를 좀 대표하는 그런 업종, 섹터의 흐름도 좀 볼 필요는 있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계속 좀 나쁘지 않은 그런 뉴스들이 있어서 그런지 오늘 지수 대비해서 수급 그냥 그래요. 얘네가 안 받아줬을 뿐이지, 즉 막 적극적으로 매수를 안 했을 뿐이지 지수는 얘네는 보합이죠. 거의 보합인데 오늘은 2차전지는 진짜 뭐 ETF 그 인버스 ETF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얘네도 안 받아주더라고요. 중간에 땡겨 올리고 외국인은 또 신나게 또 매도하면서 팔아먹고, 즉 밑으로 받더라고요. 위로 갔다가 끌어올리는 느낌이 아니라 밑에다 걸어두고 체결되면은 그냥 계속 살게, 위로 사서 올리는 게 아니라 그런 움직임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뭐 이게 하락 조정장의 시작일지 뭐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그냥 이제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추가적인 악재 뉴스, 추가적으로 세계 시황 악재 뉴스 같은 게 뭐 좀 붙나, 그 다음에 2차전지 그리고 반도체, 그 다음에 지금 대표격인 게 요 세 개죠. 반도체, 바이오, 2차전지, 미국 시장, 그리고 그게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좀 비슷비슷하긴 합니다. 요 중에서 나쁘지 않은 건 이제 바이오기는 해요. 근데 이제 바이오는 아시는 것처럼 조금 개별주 느낌이 있다 보니까 19112 필두로 갔다 이제 비만 치료제들, 그 다음에 오늘도 바이오 애들 뭐 좀 개별적으로 뉴스 막 붙이면서 막 이것 저것 막 움직이긴 했는데 바이오는 좀 테마성 이런 게 조금 약하기는 합니다. 성격상. 그리고 2차전지는 오늘 좀 조정이 나왔고 그러니까 이제 코스닥이 조금 더 밀린 게 있고, 반도체는 그냥 그래요. 오늘은 별로 영향은 없고, 그래서 이런 업종의 움직임도 뭐 대표적인 세계입니다. 이거 외에도 뭐 시장마다 막 옛날에 막 이제 조선업이 좀 주도했던 때도 있고 막 그런 식으로 달라요. 근데 일단은 대표하는 업종들, 그리고 그 대표하는 업종들 중에서 종목들 움직임 체크를 해야겠죠.
그리고 이게 며칠이나 이런 식으로 좀 애매한 시장 지속되는지 지속 여부 이런 것도 좀 보시면 됩니다. 이게 하루 만에는 그냥 시장 잘 나가다가 팍 하고 꺾이는 건 힘들어요. 그래서 한 이틀 3일 정도까지는 애매하게 좀 오락가락 할 수도 있는데 그 막 이제 일주일 되고 하면은 시장이 조금 강한 테마 나올 때까지 좀 매매 좀 조심조심 비중 줄이고 사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은 트래킹을 좀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지 않나. 사실상 뭔가 임팩트 있는 악재로 밀렸으면은 이 악재의 크기에 대해서 구분을 해가지고 이거 지수 더 밀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거랑은 조금 거리는 있거든요. 그 다음에 시황 측면에서는 뭐 유가 플러스, 유가는 결국 인플레고, 인플레 플러스 FOMC 21일 요거는 근데 금리 인상을 동결을 할 가능성이 높고, 인상을 하더라도 그렇게 큰 의미는 지금은 없어요. 0.25이기 때문에 오히려 인상을 막 지수가 밀리다가 금리 인상을 한다, FOMC 21일날 지수가 막 이때까지 해서 뭐 5%든 10%든 밀렸는데 21일날 금리 인상 0.5% 25% 해. 그러면 오히려 시장에서는 악재 소멸로 갖다 좀 받아들이고 단기적으로 좀 돌려줄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FOMC 뭐 금리 인상 우려감으로 뭐 그동안의 하방 압력을 시장에서 좀 만드나 그런 거 정도는 좀 생각을 둘 것 같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세력주 매매하는 입장에서는 결국 시장의 개인들의 투심이 중요한데, 그 투심을 불태울 수 있는 거는 결국 좋은 종목이에요. 강한 종목 등장 여부는 좀 체크를 해봅시다. 그래서 뭐 최근에 계속 툭툭 있긴 있거든요. 계속 툭툭 있기는 있는데 뭐 포스코부터 해가지고 레인보우, 유진, 그 다음에 오늘은 알테오젠 요거는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대금도 막 7천억 붙고 수급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얘도 뭐 있고, 그 다음에 뭐 두산 시리즈 얘네는 오전에 좀 또 화끈했었죠. 뭐 작은 폭은 아니고 우량주가 뭐 이제 10%씩 끌어올리는 것도 있다 보니까 얘네 좀 낙폭 과하지 않나 싶은데, 요런 애들 움직임 정도는 한번 좀 생각을 해둘 필요는 있지 않나. 그리고 이런 식으로 좀 괜찮은 종목이 등장을 하나 아니면은 끝까지 안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묶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저는 지금 흐름에서는 좀 밀린다 싶은 거는 그냥 지수 관점에서는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좀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조정이지 않을까 싶고, 지금 당장 이게 막 우리가 막 겁먹을 정도의 하락장 조정장으로 갈까라는 생각을 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른 느낌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 1월달 대비해서 지수가 조금 위에 있는 거는 또 요거는 사실이에요.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조금 위에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정도는 뭐 좀 생각할 필요는 있는데, 지금 하락 조정장의 시작으로 보기는 조금은 더 이런 관점들 통해서 생각을 해볼 요소들이 많지 않나. 자, 영상 항상 좀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지금상 조금 난잡한 건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 특히 좀 난잡했는데 이 난잡함이 또 다시 진정이 될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시장이지 않나 싶습니다.